교육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불과 2024학년도, 지금 2023년이니까 학생부 종합적 입시가 불과 7, 8, 9월 뭐 한 10일부터 15일까지 원서 접수가 끝나니까 1차 서류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거의 100%죠. 중요합니다. 1차 서류에서 학생들을 뽑고 서류를 정성평가한 근간으로 해서 2차 면접에서 최종 합격자가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서류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100% 저희 전부 다다, 거의 다다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2달 남은 상황에 우리 국제학교, 해외고, 또 검정고시 학생들, 또 일반고 학생들 열심히 마무리하시기 바라고, 지금 오늘은 이제 그 국제학교 학부모님에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IB 과정에 대해서 그동안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뭐 제주국제학교나 쉐도이 국제학교 학부모님들하고 말씀도 나누고, 또 우리 IB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들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IB 과정을 한다고 해서 100% 국내 입시의 어떤 조건에 맞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국내 입시라고 하면 IB는 학종에 이제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되면서 IB의 영역이 고교학점제하고 굉장히 맞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그 IB를 지자체 쪽에서 반기고 있는 쪽이고, 또 그걸 통해서 앞으로 수능이 아닌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또 다른 로직과 논리를 기를 수 있는 그런 대안점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싶다는 점에서 한국형 KB의 어떤 보급에 IB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IB 했던 부분들을 한국에 있는 학종의 인서울권 대학, 뭐 의대라든가 서울대라든가 연고대로 올 때 우리 국제학교 학생들은 또 해외고 학생들은 생계부가 없기 때문에 생계부 대체 서식을 만들어서 와야 되는 부분이 있죠. 한 단계 변형시켜야 되죠. 그건 아시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생계부 대체 서식 각 대학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미 10년 전부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찍어서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이 강의에서는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걸어 놓을 테니까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중요한 게 우리가 우리 국제학교나 해외 학생 그 학부모님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 보면 IB 다 끝나고 그다음에 국내로 대학을 오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오게 되면 그때 이거를 정리하면 된다. 근데 절대로 그때 정리하면 늦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의 어떤 그 대학마다의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가 IB하고는 100%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준비하는 그 기간을 간혹가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무시하고 이걸 그냥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겠지를 생각하시는 부분들, 또 우리 아이는 뭐 한국 대학은 그냥 2차고 원래는 1차는 뭐 홍콩이나 뭐 우리가 보면은 미국이나 뭐 싱가포르나 이런 대학을 가면 되는데 막상 우리 3이라는 게 생각한 대로 다 되지가 않죠. 그래서 부랴부랴 입시 남겨놓은 2달, 3달에 오신 학부모님들 보면 다 그렇게 생각하시던 해외고 검정고시 국제학교 학부모님이시군요. 그래서 검정고시 비인가 국제학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뭔가를 하나 얻기까지는 내가 하나를 얻으려면 2~3배 더 노력을 해야 그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노력 없이 내가 정말 하나를 얻는데 내가 10분의 1만의 노력으로 하나를 얻었으면 좋겠지만 그건 가성비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게 입시부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수능에 올인하고 있는 학생들 보십시오. 갑자기 킬러문항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능에 올인했던 학생들이 지금 다 어느 정도 생기부가 돼 있는 학생들이면 학종으로 옮겨오는 예능생들, 재수생들이 굉장히 도미노 현상처럼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어떤 체제가 앞으로 앞날은 모르는 거니까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무슨 게 나한테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루트를 입시를 만들어 놔야 된다. 그것도 학종은 또 정확하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IB에 대한 어떤 발의, 또 IB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하나의 학종을 넘어서는 고교학점 시대에 입시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 대체적으로 대안점으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법이 좀 바뀌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공유하면서 같이 보시죠. 실상 IB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또 우리 학부모님들 또 우리 학생들 IB가 좋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것이 한국으로 올 때, 한국 입시로 올 때 과연 이 IB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 많고 또 어떤 학부모님들은 모 대학에 입학사항관하고 통화를 해본 결과 근데 그 대학의 입학사항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대학에서 한 명만 하지 말고 통화를 원하시면 몇 분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묘한 게 이제 그 일이 벌어지는데 이 똑같은 대학이지만 이 입학상관 말하는 게 다르고 저 입학상관 말하는 게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시면.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아이비의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비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그 어떤 사고와 인지의 어떤 그 본인의 논리를 어떻게 학종의 대치서실로 옮기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오래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실제 학생들을 매년 가르치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아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나중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부랴부랴 하지 마시고 지금 준비할 수 있을 때부터 10학년 때부터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든 국제학교 학생들이든 해외 미국 대학이든 싱가포르 대학, 홍콩 대학이든 국내 대학도 같이 준비할 때 같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문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대학 신입생 선발 시 아이비 성적 참고 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건데 한번 볼게요. 국제 바칼로니아 아이비 이수 학생들의 대학 입시 길을 넓히는 방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국제학교, 체드빅, 제주국제학교, 우리 국내대 또 청심국제고 등등 해서 국내 대학을 또 우리 국제학교에서 의대를 오기를 원하시는 학부모님도 굉장히 이건 좋은 희소식입니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벌써 2, 3년 전부터 남들은 다 수능 얘기하고 이런 거 얘기하고 있지 않을 때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 기록이 유튜브에 남아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자, 하이어는 이날 대학의 신입생 선발 참고 자료에 아이비 이수 성적을 포함하는 것을 골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이 고등학교 학교 생활 기록부 수능 논술 면접 등 대학교 시험 외에도 아이비한 학생들도 자유롭게 대학을 갈 수 있어야 되니까 학종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종의 굴레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죠. 아이비 이수 성적을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이게 뭐냐? 성적을 자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성적이 있는 그 본인이 들었던 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어떤 과목들이나 HL 과목이나 했던 것들, SL 과목 했던 것들, 또 우리가 SA 과목 했던 것들,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을 한국에 있는 생기부 대체서식으로 다시 한번 풀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왜? 이수 성적을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근데 사실상 암암리에 IB 이수 성적만 보는 건 아니지만 IB 성적표를 갖고 입학 서울권대학의 입학상관들이 대체서식으로 이렇게 바뀐 부분들, 내용들을 잘 이렇게 꼼꼼히 살피면서 다 사실은 활용되고 있답니다. 그것을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생기부 대체서식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에 대해서 등한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생기부 대체서식과 생기부가 없으니까 IB 성적표를 잘 매칭시켜서 두 가지가 한 세트가 돼서 지금 입학사관한테 올려가거든요. 그건 지금 참 꼼꼼히 제대로 된 대학에 뭐 서울대나 뭐 연세대나 뭐 이런 대학들의 입학상관은 사실 잘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을 법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적용 시점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 신입생이 되는 2007년 3월부터, 그러니까 2017년, 그러니까 2025년도에 고교학전제 전면 어떤 그 개정을 통해서 2017년, 2018년이 되면 수능은 자격고사가 되는 게 기정사실이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혼돈스러운 그런 어떤 상황 속에 학생들이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잘 헤쳐나가려면 본인만의 뚜렷한 로드맵, 입시 로드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킬러 문항 하나가 문제가 됐다고 해서 수능을 다 포기하는 만에 이렇게 되면 사실 이거는 방법이 로드맵이 없는 학생들 얘기고 정말 제가 오래 가르치고 저한테 아이들을 맡겨주고 학부모님들, 학생들을 제가 가르치면서 제가 하는 건 어떤 난제가 와도 본인이 갖고 있는 로드맵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막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씩 방법을 더 만들어가면서 가는 거. 이게 바로 정말 입시의 근본이죠. 현재 IB 교육과정에서는 수능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IB생은 수능 최저 점수 요건은 없는 학부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 좀 뻔한 얘기죠. 교육부에 따르면 IB는 전국 8개 교육청과 225개 학교에서 도입돼 운영 중인데 현행 입시에는 IB 성적이 반영되지 않아서 근데 이제 반영되는 학교들도 꽤 있습니다. IB 이수 학생의 입시 형평성 성적이 곧바로 다이렉트로 반영되지는 않죠. IB 총점이 되지는 않지만 IB를 해서 모든 어떤 그 액티비티나 모든 어떤 그 컨텐츠들이 생기부 대체서식으로 바뀌어서 그게 학종에서 정성평가로 올라가는 거죠.
물론 IB의 그 성적 자체가 다이렉트로 내신으로 취함되기 경우이기 때문에 성적표를 낸다는 것은 사실상 그 성적도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더 법적으로 정확히 하자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개정안 통과 시엔 적어도 수시 전형에 IB를 반영할 근거가 될 것.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법이라는 건.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만 IB 교육과정이 공교육 체제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학교의 IB도 있지만 지금 제주 표성고등학교라든가 경기권에 있는 고등학교라든가 공교육에서도 물론 국제학교에서 하는 IB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KB, 그러니까 IB 형태를 갖고 와서 공교육에서 하는 IB는 KB 형태거든요. 다르지만 어쨌든 골자는 같이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형 KB라는 게 저는 IB를 본따서 뭐 그렇게 연구할 필요는 있겠지만 KB를 그렇게 IB를 본따서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 고교학점제라는 게 이미 정착이 되고 고교학점제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고교학점제 자체가 그 안에서 프로젝트, 그 안에서 학생의 어떤 자율적인 창의성, 대학에서 학종에서 평가하는 탐구력, 학업 태도, 그 다음에 어떤 그 진로 역량, 그 다음에 거기서 이어지는 인성, 이 평가 요소대로만 잘 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것을 본인 스스로 즐기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학과에 맞는 또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충분히 키워가고 내가 어떤 뭐 삼상고라든가 민사고 학생들처럼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내가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니까 발제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껏 찾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결국은 KB고 그것이 결국은 IB의 비슷한 어떤 본인의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IB가 중요하고 KB가 중요하고 고교학점제가 중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IB, KB 고교학점제의 공통점은 뭐냐? 수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금의 복잡 다단한 시대의 문제 해결 능력을 학생 스스로가 그 소중한 고등학교 시절 때 혹은 중학교 시절에 본인이 이것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거, 이게 바로 고교학점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것이 이제 고교학점제에서 키워진 그 베이스적인 능력이 대학을 가면 수능의 능력과 대학의 공부는 달라요. 이건 아마 다 우리 학부모님들 대학을 다니셨고 또 대학에서 또 아이들을 가리키는 또 분들도 계실 테니까 아실 겁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과 수능에서 공부하는 게 달라요. 근데 고교학점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부는 뭐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 대학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또 사회에 나가서 내가 석박사 과정을 하든 안 하든 사회에 나가서 내가 프로젝트를 하고 사회에 나가서 내가 어떤 걸 할 때 충분히 도움이 되고 반영될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현재는 그 능력을 기르는 것이 수능 점수 하나 더 맞고 덜 맞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2028학년도를 8년을 기점으로 이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8년도에 입시를 해야 되는 우리 아이들, 지금 중학생들 또 뭐 초등학생들은 바뀐 그 어떤 트렌드를 빨리 익혀서 지금 내가 중요한 게 뭔지 당장 내가 지금 중학생인데 좀 있으면 고등학생 돼요. 고등학생 되면 고교학점제니까 내가 학점을 찾아서 들으면서 그 안에서 프로젝트 발제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능력이 안 갖춰 있으면 고등학교 가서 헤맵니다. 이 아이는 생계부를 만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시키는 교육의 본질입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 학생들 더 좋은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